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도 또 여지없이 찾아왔습니다. 장애인 자립을 꿈꾸시는 모든 분들을 돕기 위해서 대전광역시 장애인 자립회, 그 다음에 더 자립 함께 하고 있고요. 오늘 다뤄볼 내용은 복지 일자리 부분이 이제 좀 깊게 파고, 그 외에는 장애인 고용에 대한 문제라든가 아니면 장애인 창업에 대한 얘기도 뭐 나눌 수 있으면 나누고, 그 다음에 또 프리랜서로 일하는 방법들, 뭐 이런 내용들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12월 달이 되면은 복지관 직업지원팀의 전화기에서는 이제 막 불이 막 날 때예요. 네, 지금쯤이면. 그래서 소화기 너머에서는 뭐 이런 얘기들 막 나오죠, 이제. 복지 일자리에 참여하고 있는 참여자분들이 전화해서, 선생님, 저 내년에도 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신청은 언제 하나요? 지금 하나요? 아니면 새해 1월 달에 하나요? 이런 등등의 얘기들이 이제 많이 거론될 때인데, 1년짜리 단기 계약이죠. 복지 일자리. 또는 그거 외로도 뭐 많은 일들이 계약직 일자리가 많이 있는데, 단기 알바 같은 이런 복지 일자리, 누군가에게는 이제 뭐 사회 참여를 위한 큰 장이 되기도 하고, 또는 진짜 생계를 이어가는 수단이 되기도 하고, 그런데 일자리가 뭐 일을 하고 싶어도 일을 못하는, 또는 언제 잘릴지 모르는 불안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같이 나눠보고자 합니다. 네. 그래서 장애인 복지 일자리를 주로 얘기해 주실 직업지원팀의 남서구 팀장님 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행복한 우리 복지관 남서구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저희 뭐 늘 참여해 주시고 계시는 우리 유금순 강사님은, 오늘은 제가 강사님을 소개해 드리는 이유가, 그 전에 우리 컨텐츠도 하나 찍었잖아요. 네. 강사가 되어보자. 그래서 저 안 봅니다, 저 안 봐. 네, 한번 보세요. 네. 그래서 지금 현재 이제 인권위원들, 뭐, 그 다음에 인권 강사, 장애 인식 개선 강사, 그 다음에 여행 관련한 콘텐츠, 무장애 여행, 뭐 이런 등등의 다양한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사실은 또 정규 고용직은 아니라서. 그렇죠. 그렇죠. 프리랜서로서의 또 애환도 있으실 것 같고. 애환이죠. 그래서 그런 거를 도전은 또 어떻게 하는지 얘기도 한번 나눠보고, 그런 얘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자기소개 한번 살짝 그래도 해주시면. 어느 정도 일을 하셨었고, 당황하지 마시고, 무슨 일을 하시고, 뭐, 이런 얘기 좀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대전 서구에 있는 행복한 우리 복지관에서 직업능력 개발 지원 팀장을 맡고 있고요. 현재 장애인 복지는 14년도부터 지금 12년 정도 이제 12년. 근무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하는 업무는 지금 장애인분들의 직업 재활 전반적으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안에서는 이제 취업도 해주고, 취업 후 적응 지도도 해주고, 그다음에 취업을 꿈꾸시는 분들에게는 전환 교육까지 해서 전환교육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14년, 뭐 10년이 훨씬 넘으신 장애인 복지 일자리, 장애인 일자리. 아까 그 정확한 용어는 또 직업 능력 개발팀입니다. 직업 능력 개발팀. 직업의 능력도 개발하는가 봐요, 아마. 맞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동일한 팀장님도 저희가 한번 보시고 한 2년 전인가 찍은 적이 있었어요. 그때도 그때 나왔던 거에 지금 생각을 해보면, 장애인 복지 일자리, 특히 이제 중증 발달 장애인들 이 일을 하려면 뭐가 제일 중요합니까? 그래서 그때 팀장님 말씀하셨던 거 첫 번째가 일단 출퇴근이 가능해야 된다. 혼자 출퇴근이 가능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 하셨던 게 좀 기억이 나네요. 그래서 이전 영상을 조금 잠깐 요약을 좀 해보면, 두 분에게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장애인 복지 일자리의 유형 및 급여 뭐 이런 얘기는 이제 나눴었어요. 그래서 일반형이 있고 복지형이 있고 특화형이 있다, 이런 얘기 나왔었고, 일반형은 전일제나 시간제. 그래서 여기는 4대 보험이 되고 퇴직금도 있다. 맞습니다. 그다음에 복지형은 월 56시간 이하로 근무를 해야 되고, 최저임금 곱하기 시간이고, 고용산재보험만 가입이 된다. 맞습니다. 복지형이 특히 이제 좀 문제인데, 복지형은 낮은 급여가 낮고, 그다음에 보험 여부가 주요 관심사가 있다. 아마 그 얘기 오늘 더 다뤄볼 것 같아요. 오늘 제목이 복지 일자리는 종착역인가 환승역인가에 대해서
아까 우리 들어오기 전에 정답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네, 그런 논의도 좀 있었으면 좋겠고 1년 계약을 하면 대개는 11월, 12월에 신청해서 1년 단위로 계약하고 연속 참여가 불가능할 수도 있고 가능할 수도 있다. 그래서 이런 불안감을 참여하는 사람들이 많이 느끼고 있다. 이런 얘기가 지난 시간에 있었고 그다음에 복지 일자리라는 것이 훈련 목적이냐 아니면 평생 기대냐 이런 거에 대한 두 가지 관점으로 실제 일을 하시는 쪽에서는 아까도 직업 능력 개발이라고 하시는 것처럼 훈련 목적이라고 복지사 선생님들이 생각하고 계신데 참여자들은 평생 직장으로 하고 싶은 기대들이 있다. 56시간 아까 월 60시간이 지나게 되면 보험을 또 많이 가입해야 되는 예, 그 고용노동법 자체가 그래서 그 꼼수라고 표현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지만 56시간 이하로 되어 있다. 그래서 국민연금하고 건강보험 가입 의무를 피하게 된다. 그러니까 지금 복지 일자리에 참여하신 분들은 국민연금하고 건강보험 가입이 안 돼 있다. 이렇게. 다음에 민간 취업 전환의 어려움. 네. 그래서 복지 일자리에 참여한 경험자들이 제조업이나 뭐 이런 힘든 직무로 이직하는 비율이 매우 낮고 일자리 안에서 전문성을 쌓기가 되게 어렵다.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게 좀 허드렛 일이고 단순직이고 그래서 그 다음 직장으로 가기가 어렵다. 이런 얘기들이 좀 있었습니다. 네. 여기까지. 제가 좀 이제 검색을 좀 해봤거든요. 네, 자료를 조사해보니까 장애인 복지 일자리 분야의 최신 변화도 있네요. 요거는 이제 한번 쭉 말씀드릴 테니까 전체적으로 한번 얘기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전체 고용 트렌드가 장애인 고용률이 34% 정도 수준인데 여기서 지금 비임금 근로자 그러니까 자영업자 장애인 중에서도 자영업자나 지금 우리 선생님처럼 프리랜서나 자영업자 네, 프리랜서나 이런 분들이 27%로 이게 좀 증가 추세가 있죠. 자영업자 맞네요. 만들어서 파니까. 네, 맞죠. 그러네요. 네. 콘텐츠를 파시는 거잖아요. 네. 장애인들의 고용률은 비슷하거나 좀 약간 떨어지거나 하여튼 그 정도 34%에서 오르지 않고 있는데 자영업자들이나 프리랜서는 올라가고 있는 거는 왜 그럴 것 같은지 한번 생각 우리가 한번 얘기를 나눠보면 좋겠고 25년 최저시급이 지금 1030원? 네, 였는데 조금 이제 내년 오르죠? 조금 오르고 그다음에 장애인 복지 일자리라는 제도 안에서 보면 대개가 사서보조나 건강카페, 청소나 되게 이런 거였는데 많이 우리 일하시는 선생님들이 많이 하시나 봐요. 그래서 문화예술 분야라든 병원 동행이라든 뭐 이런 일자리들이 늘어나고 있다. 직무 개발이나 직무 재설계하는 이런 기업용 바우처 4시간짜리 일을 이렇게 만들지 말고 기업에서 바우처 제도로 좀 필요한 사람을 필요하게 쓰는 건 어떠냐 이런 논의들도 좀 있나 봐요. 그리고 특화형 일자리를 좀 늘려야 된다는. 일단은 장애인 고용은 늘어나지는 않는데요. 맞습니다. 네, 근데 자영업자나 프리랜서들은 늘어나고 있죠. 자영업자나 프리랜서가 이제 계속적으로 증가하는 거는 뭐 정답은 딱 정해져 있지는 않겠지만 제가 이제 현장에 있는 경험을 좀 빗대어서 말씀드리면 중도장애인분들이 조금은 더 들어오시지 않으실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고요. 현장에 있어도 사실 근무하는 데에서 장애인분들이 조금 있고 같이 동행해서 근무를 해주시는 분들이 있다 보니까 뭐 그런 부분들에 조금 수치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중도장애인분들의 이제 증가로 인한 퍼센트가 좀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생각과 그 다음에 인식개선 강사로 활동하시는 그 프리랜서 분들도 점차적으로 좀 많아지는 추세로 좀 보이거든요. 제가 공단 홈페이지나 들어가 보면은 많은 분들이 다 들어오고 계시고 그래서 발생되는 증가율이지 않을까라고 좀 분석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또 선생님 혹시 어떻게 보시는지? 그런 것 같네요. 그리고 매년 증가되고 있어서 저도 안 그래도 그 페이지 수에서 찾아보면 1쪽, 2쪽, 3쪽, 4쪽 저 쭉 내려가서 14페이지 정도의 저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처럼 자꾸 뒤로 밀려요. 이제 밀려서 덮이는 상황인데 그만큼 이렇게 우후죽순처럼 지금 이게 양산이 되고 있어요. 그 중에 살아남아야 되는 게 이제 자영업자의 애환이죠. 고충이겠죠. 그러네요. 그쪽도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면으로 보면 좋은 거일 수도 있죠. 그렇게 다양한 일자리 영역이 좀 늘어나고 있다는 거.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이 필수이다 보니까 5인 이상 사업자이잖아요, 지금. 맞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찾는 곳이 많아져서 그런 강사 일자리 같은 게 예컨대 좀 많아지는 것들도 좋기는 한데 제가 좀 더 내용을 찾아보니까 일자리는 얼마 없고 장애인 일자리는. 네. 그다음에 취업하고자 하는 욕구들은 되게 많고 예전에 비해서 점점 높아지고 있고 그러니까 그리고 중도 장애인들도 늘고 있고 뭐 이러니까
실제로 자영업들도 많이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네, 자영업들도. 장애인 복지 일자리가 그전에는 50만 원도 안 됐잖아요. 그렇죠. 최저임금이 낮으면 네. 낮을수록 월급이 얼마 안 되는 상황이 발생되는 거죠. 네, 그래서 뭐 장애인 당사자도 그렇고 부모님들 이제 주로 주 양육자 분들, 보호자 분들도 이게 뭐 돈을 벌려는 수단보다는 사회 참여를 하거나 일상생활 기술 훈련을 좀 하는 목적들이 좀 많으셨는데 이제는 거의 60만 원 가까이. 맞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꽤 그 급여에 대한 그런 유용성 뭐 이렇게도 생각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네네. 뭐 그러니까 좀 시간 전에는 한 30만 원대, 뭐 40만 원대 이렇게 되다가 현재는 50만 원 후반대가 이제 달성이 되기 시작을 했고요. 이제 거기서 고용보험만 빠지다 보니까 실수령 금액이 크게 변함은 없습니다. 근데 이제 처음 들어오셨던 분들이 이거를 월급을 조금은 내 통장에 찍히는 거를 조금 더 한 번 더 보게 되고 그 다음에 내가 가족 일원으로서 예를 들면 보호자분들한테 치킨을 산다든지 그런 걸 하면서의 만족도 그 다음에 형제 자매들한테 용돈도 주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형으로서 아니면 누나로서 그 형제끼리 좀 인정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더욱더 일을 하려고 하시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50 몇만 원 하니까 월급이라는 느낌보다 시급 같은 그렇죠. 느낌이었어 솔직히. 그래도 풍요롭게 나누네요. 그래서 아, 그렇죠. 이걸 깨끗하고 말하는 게 또 기분 나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유용하죠, 굉장히. 전혀 돈을 못 벌고 있던 상황이거나 아니면 오히려 이용료를 내고 어디 다녀야 되잖아요. 맞습니다. 중환보호나 뭐 이런 데를 갔을 때는 이용료나 식비를 오히려 내고 다녔었는데 그런 차원에서는 그래서 되게 유용하니까 하시는 것 같아요. 특화 일자리가 많이 생기고 있고 지금 공식적으로 나와 있는 특화형은 시각장애인 안마사, 그다음 발달장애인 요양보호사, 보조일자리사 딱 두 가지로 명시가 되어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어떤 장애 유형 분들에게만 특화 사업을 준다라는 의견도 사실은 있기는 하지만 그분들에 대한 조금 어느 정도 지원이 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돼서 장애 유형별 맞는 직무는 개발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은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 논의들은 계속 뭐가 있나요? 뭐 학회라든가 아니면은 그 협회라든가 뭐 이런. 개발원에 이제 저희가 계속적으로 신규 일자리 사업으로 해서 참여형 일자리 사업 안에서도 정신장애인분들이 할 수 있는 업무로 계속 제출이 되고 있고요. 올해 정신장애인분들이 그 홍보물 제작할 수 있는 쪽으로 해서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정신장애인 영역까지 지금 생겼네요. 네, 이렇게 해서 저번에 우리가 찍었던 내용에 대한 요약, 그 다음에 최신 변화 트렌드도 한번 알아봤습니다. 이제 그러면 좀 본격적으로 파트 1, 제 1년 계약, 이게 이제 문제이기도 하고, 딜레마기도 하고, 아마 이것 때문에 지금 현장에 막 불이 나기도 하고, 11월, 12월에 1년 계약의 잔인한 현실, 진짜 잔인하기도 하잖아요. 또. 맞습니다. 제도적 딜레마, 아마 그런 게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재계약이 불가하거나 이런 규정들이 좀 있나요? 개발원에서 명시가 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굉장히 좀 항상 매년 연말만 되면 담당자들이 스트레스 요인이 항상 올라가는, 왜냐면 참여자분들한테 이제 근로계약 해지도 통보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신규자한테는 사업을 또 안내를 드려야 되는 상황 때문에 굉장히 안타까운데요. 이 부분은 운영 규정에 좀 명시가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연속 참여 제한에 대한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장애인 일자리 사업 취지와 조금 연동이 되는 것 같은데요. 이제 목적이 사회 참여와 소득 보장을 통해서 많은 장애인 분들이 이 사업에 참여를 하는 부분이 목적이다 보니까 계속적인 참여를 하시게 될 경우에는 조금은 선발 기준표에서 점수가 계속 떨어지는 상황이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2년 차년도 재선발에는 조금 영향이 갈 수밖에 없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항시 저희 복지관 같은 경우는 신청서 내실 때 다른 복지관에도 신청서를 내실 수 있도록 안내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연말 연초가 항시 민원에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민원 뭐 여기까지 당해봤다라든가 아니면 민원 여기가 고충처리위원회 고충처리위원회 아니면 너무 안타까운 사례가 있었다라든가 그러니까 빨리 다 얘기하시죠. 우선은 민원이라고 하면 사실 서운한 마음에서 전화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으세요. 그렇죠. 예를 들면 일에 대해서 안정감 있게 하던 자녀가 계약 해지 통보를 받았을 때 이제 어디로 가야 되는지
그런 부분을 좀 서러움 얘기하시는 분들, 그 다음에 이제 수급권이 이제 탈락이 되는 경우도 분명히 발생이 되다 보니까 그래서 연말연초는 종료되시는 분들과 새로 시작하시는 분들의 정말 민원의 총집합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떨어지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이제 차기 프로그램에 대한 소개까지 다 해드려야 되고 연계까지 해드려야 되고 신규 참여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수급이 탈락이 되면 안 되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뭐 사유서 설명서를 써서 서구청에다 이제 한번 발송해 드린 적도 있고요. 수급이 탈락되셔가지고. 네네, 급여 활동이 되면서 내용 확인을 좀 해달라라고 해서 상황 설명 드리고 보내드려가지고 다행히 이제 뭐 중단까지는 아니셨고 그런 경우가 발생되는데 이거는 개인마다 좀 다른 상황입니다. 그래서 신청서 내실 때 주민센터에서 본인이 얼마나 급여를 받으면 탈락이 되는지 중단이 되는지는 꼭 알아보시고 한번 접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되게 한 60만 원 조금 안 되는 정도 금액인데 1인 가구의 기초생계급여를 받게 되면 대략 한 70만 원에서 80만 원 사이잖아요. 네. 그 정도 아마 1인 가구면 그 정도 할 건데 56만 원, 60만 원 정도 받게 되면 탈락을 할 사례도 있다는 거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게 정확하게 저희 복지관에서만 있는 사례는 아니고요. 전국적으로 소통을 해보면은 그런 경우도 있더라. 근데 이제 이게 개인의 소득 부분만 보는 게 아니라 감춰져 있는 영역까지 다 확인을 그렇죠, 하셔야 되다 그렇죠. 보니까 이 영역까지는 제가 조금 확인은 좀 어려웠고요. 이제 참여형 일자리 사업보다는 특화형 일자리 사업에 있는 참여자분들이 굉장히 많이 중단이 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특화형 일자리가 급여가 더 많죠? 네네, 130만 원대다 보니까. 그리고 참여형 일자리 사업은 1인 가구는 사실 중단되는 경우는 거의 드물고요. 4인 가정에서 참여자 한 분이 들어왔을 때 중단된다라고 통보를 해서 바로 그만두시고 다시 가정으로 들어가신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게 이제 전 장애인 일자리에 대해서는 그 기초생활 수급권, 그거하고 늘 딜레마인 것 같아요. 그런 일이 좀 있네요. 그리고 안타까웠던 사례도 비슷한 거겠죠? 그런 상황 때문에. 그래서 일과 월급 중에 수급비를 선택을 하시는 경우가 있다 보니까 일도 못 하시고 그냥 가정에서 계속 계셔야 되는 상황이 발생되더라고요. 그런 경우에는 주변에 있는 이제 주간 활동 프로그램을 이용하실 수 있도록 안내를 드렸는데 이제 프로그램비가 또 들어가다 보니 계속 집에서만 계속 계셔야 되는 상황이 발생되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사회 활동과 참여가 또 다시 단절되는 상황이 되네요. 너무 안타깝다 진짜. 그 기초생활 이제 우리가 생계비, 주거비, 의료비, 교육비 이렇게 이제 4대 급여가 있는 건데 이거가 탈락되는 거에 대해서는 엄청 큰 문제잖아요, 인생에. 엄청 큰 문제긴 하죠, 진짜로. 그 탈락됐다가 다시 되지 않을까봐 걱정하는 게 더 많고. 특히 문제 그중에 의료비 같은 경우는 큰일 나죠. 큰일 나죠. 한번 의료비 떨어졌다 다시 올라가려면. 떨어졌다가 다시 회복을 한다는 게 쉽지가 않고 의료비만큼은 그 급여 가운데에서 좀 제해서 그거를 뭐라 해야 될까요? 소득으로 보지 말고 꼭 필요한 필요 요소로 봐야 되는데. 맞아. 그래서 제가 다음 영상이 요걸 찍어요 또. 그래서 팀장님 또 2탄? 2탄이 4대 급여, 의료비 뭐 이런 거에 중위소득 기준이 다 다르고, 그래서 요거는 어떻게 그러면 기초생계급여는 그럼 내가 알바를 해서 잘리더라도 의료비는 잘리면 안 된다, 또는 주거비는 잘리면 안 된다, 아니면 애들 교육비까지 잘리면 너무 큰다, 이런 것들은 또 저기 의료비는 저도 근육장애인이지만 희귀난치성 질환자라던가 뭐 그 인공호흡기를 사용을 해야 된다던가 뭐 이렇게 좀 특수한 상황이 또 있을 때는 그런 유형의 장애인들에게 의료비가 이렇게 삭감이 되는 거는 그렇죠. 그래서 그런 세세한 내용을 또 현직 공무원분이 딱 나오셔갖고 얘기해 주긴 하셨어요. 그렇게 한번 또 도움을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재계약 불가에 대한 규정도 알아봤고 이런 불안감들이 있으시다는 것도 좀 봤고 민간 전환율 우리가 제목도 그랬지만 종착역인지 환승역인지 그래서 결국은 지금 장애인 복지 일자리라는 게 환승역으로서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저는 현장에 있는 담당자로서는 환승역을 해야 된다라는 주의입니다. 근데 민간 전환, 그러니까 민간 일반 일자리 우리가 얘기하자면 그걸로 전환시키거나 전이시키는 게 목적일 텐데 그 벽이 좀 있나 봐요. 절대 안 되는 그런 어려움도 얘기해 주시는 것 같아요.
우선 복지 일자리에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을 다 제가 이거를 환승역으로 보셔야 된다라는 건 사실은 단정지어 얘기할 수는 없지만 대부분 제가 현장에서 일을 할 때는 환승역으로 생각을 해서 지도를 항상 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일자리 사업의 특수성이 안정화된 장소와 그다음에 보호받는 부분, 그다음에 이해관계자들과 같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해관계자랑 그러니까 예를 들면 사회복지사 아니면 장애인 재활상담사, 특수교사, 선생님들이 같이 함께 있는 곳에서 일을 하고 있다 보니까 굉장히 안정적이다. 근데 반면 민간은 투자 대비 효율을 이제 볼 수밖에 없는 그렇죠. 거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일자리 사업의 의존도가 굉장히 높고요. 저희가 지금 매년 45명을 일자리 사업을 제공을 하고 있지만 45명 중에 민간 일자리로 넘어가시는 분들이 10명이 안 됩니다. 네, 한 자릿수이고요. 네, 근데 이제 이런 분들을 보면은 어머님들하고 참여자분들하고 얘기를 하면 지금 일자리 사업에 굉장히 만족한다. 네, 이 직무를 계속 하고 싶다. 민간 일자리로는 가고 싶지 않다라는 의견들이 굉장히 많고요. 오히려 반대로 어머님들이 도전하시기까지 1년 동안의 설득이 끝난 작업, 1년이 끝나면 그때부터 이제 민간 일자리로 가시는데 성공률이 굉장히 낮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현실인 것 같아요. 민간 일자리로 가면 보호된 환경 속에서 일을 하는 건 맞지만 관계에서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일을 하다가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그런 걸 해결할 수 없는 우리 장애인 참여자분들이 어디다 얘기를 할 수 없다 보니 참다 이제 결국에는 근무 거부가 나오고 무단 결근이 나오고 하는 나쁜 사례까지도 지금 갔던 것 같습니다. 이해관계자와 1+1으로 보내면 어떨까요? 정말 패키지. 네. 그렇게 하기도 하죠. 그래서 장애인 지금 고용공단에서 하고 있는 저 근로지원인, 근로지원인이 같이 나가기도 하는데 근로지원인도 신청이 너무 많아가지고 요새는 옛날에는 1:1 근로지원인을 보냈는데 이제 2-3명을 묶어서 보내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한다고. 예산이 금방 떨어진다고 전달받아서 하반기에는 아예 신청도 불가하다고 하더라고요. 민간 전환을 위한 환승역, 우리가 장애인 복지 일자리라는 게 환승역으로서 기능해야 되는데 그 환승역이 매우 포용적이야. 포용적인 일자리라서 다 이해해 주시는 사회복지사 선생님들, 작업치료 선생님 막 이렇게 다 실수에도 용납하고 모든 것이 다 이렇게 잘 꾸며져 있고 이렇게 하다가 저쪽 뚝 떨어지는 어딘가에 전쟁터에 하나 뚝 떨어지는 걸 겁내기도 하고 그래서 10%가 뭐 한 자릿수도 안 된다. 40명 중에서 그 정도 안 되고 만약에 가셨어도 거기서 대개는 인간관계 그런 걸로 좀 문제가 돼서 의사소통이 좀 어려웠나요? 네. 그래서 직무 재배치라는 것도 해주셔야 돼요. 직무가 만약에 어렵다라고 하면 직무를 재배치를 해주셔야 되는데 비장애인 분들이 하시는 업무에 장애인 분들을 배치를 하다 보니 사실은 어려운 거죠. 그래서 직무의 참여자들을 맞추는 상황이 발생되는 것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죠. 참여자에게 맞는 일을 주는 게 아니라 만드는 게 아니라 직무에 참여자분들을 맞춰서 뽑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요. 훈련시켜서 내보내죠. 그런데 문제는 그걸 유지하기가 사실은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장애인 근로자는 발달장애를 갖고 있는 분들 말씀하시는 저는 거죠? 발달장애인 분들로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근데 발달장애가 아닌 분들도 장애인 고용공단 그 직업훈련시설도 있잖아요. 사실 우리 대전 같은 경우에 훈련센터 신탄지대도 있고 전국에 5개인가 7개인가 있었던 것 같은데 훈련센터에서 왜 다 직무교육을 시키단 말이에요. 뭐 웹, 뭐 반지, 가공, 뭐 등등을 시키는데 그것도 직무에 맞는 훈련을 시켜서 내보낸 거잖아요. 근데 그것도 가서 장기 고용이 잘 안 되고 그만두고 나오는 경우 꽤 많다 하더라고요. 발달장애가 아니더라도. 아니더라도. 왜냐하면 거기에 이제 일단 장애인을 고용시키려면 지금 우리 선생님도 계시겠지만 휠체어만 타도 장애인용 화장실 새로 만들어야 돼. 난간에 뭐 안전바도 만들어야 돼. 책상도 뭐 여기 맞춤형 책상 다 받아야 돼. 뭐 이거를 마음이 있다가도 우리 그 관리하기 너무 힘들다. 뭐 이렇게 의지가 없이는 하기 힘들고 만들어 놨어도 식사 장소가 한정적이잖아요. 이 점심시간에 뭐 먹으러 다니는 그것도 꽤 있는 건데 직원들끼리. 근데 휠체어가 항상 갈 수 있는 곳으로. 그냥 본의 아니게 혼자 그냥 외톨이가 되는 거죠. 저번에도 한번 그래서 회식 얘기 한번 에피소드 얘기하셨잖아요. 했었죠. 직원들끼리 회식을 잡아놨는데
부지부식간에 휠체어가 전동 휠체어가 못 들어갈 수 들어온 없는 거 곳. 없는 곳을 잡아놨. 들어갔다고 제가 말씀도 드렸죠. 네. 양탄자를 둘둘 몰아서 들어가게. 하여튼, 네. 네. 우리가 그걸 지금 일반 일자리라고 민간 전환 아까 네네. 뭐라고 하셨죠? 일반 일자리? 일반 취업. 일반 취업. 예, 일반 취업이 현실적으로는 굉장히 어렵고 예, 장기 근속도 지금 어렵다 이런 얘기들 좀 하셨어요. 요거를 뭐 개선하기 위한 뭐 노력들은 뭐가 있어요? 현실적으로 너무 한계가 있는데. 현실적인 네. 부분이다 보니까 네. 우선은 그 의무 고용률을 달성하지 못하는 기업과 이제 계속적으로 컨택이 되고 있고요. 예를 들면 공단에서 계속 연계를 해주시는 걸로 해서 먼저 공단을 가세요, 업체분들이. 장애인 고용공단을 그렇죠. 먼저 네, 가고요. 네, 네. 왜 그러면 이제 나라에서 운영하는 곳이다 보니까. 네, 네. 근데 공단에서도 이제 많은 업체들을 갖고 있다 보니까 컨택이 좀 늦어지거나 아니면 참여자 연계율이 좀 낮은 경우에는 주변에 있는 복지관으로 이제 확장이 되세요. 그래서 저희한테 이제 후발대로 들어오는 경우죠. 그래서 그분들과의 관계 개선을 하기 위해서 저희 나름에서의 조금 기능이 좋은 참여자들로 준비해서 이제 보내도 만족을 못 하시거나 아니면 만족을 하셔서 오히려 다른 곳에 가셔서 저희한테 또 요청을 하시는 경우가 있어서 우선 제일 좋은 건 제일 저희가 하고 있는 거는 유대 관계. 네, 인사 담당자의 관계 개선을 계속적으로 중요하게 하고 있고요. 그래서 참여자분들 관리하는 차원에서도 업체도 가지만 네, 인사를 드리는 경우로 해서도 업체를 계속적으로 가서 방문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저희만 하고 있는 건 아니고 복지관에서 다 하고 있는 것들이다 보니까 어떠한 노력을 뭐 제도적으로 하는 거는 아직은 없고요. 그래서 우선 그런 노력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인사 담당자들하고 관계를 잘 쓰는 게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도 우리 여기 이제 선생님 화면에 어떻게 나오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제가 받은 인상은 그래요. 굉장히 친절하다. 맞아요. 친절하고 사교성이 좋다. 감사합니다. 네, 근데 저는 이제 또 기업도 운영하고 있으니까 거기서 이런 인사 담당자들 몇 명을 만난단 말이에요. 이렇게요. 했을 때 똑같은 직군, 장애인 복지의 직군 중에서도 뭐 직무를 하시는 일자리 담당자들은 약간 세일즈 비슷하게 예, 뭐 이렇게 그 태도가 좀 달라. 올 때도 선물 하나라도 갖고 오고 아니면 이렇게 자주 연락하고 있어도 굉장히 이렇게 부침성 있게 대하려고 그러고 그게 좀 다르다. 예. 그런 게 좀 다르네요. 그렇게 노력을 하고 계시네 일단요. 그래서 요새 저도 이게 좀 딜레마긴 한데 금방 얘기하신 것처럼 의무 고용을 못 하고 있는 네네. 곳들이 의무 고용으로 인정해주는 그 일자리, 연계 고용. 네. 연계 그렇죠. 고용. 네, 연계 고용. 연계 고용 일자리들이 엄청 막 늘어나더라고요. 현장에서는. 연계 요용. 네, 연계 네네. 고용. 그러니까, 지금 이제 장애인 복지 일자리인데 이거는. 네. 장애인 복지 일자리 4시간 정도 하고, 그거하고 유사한 형태로 기존의 복지관이나 아니면 치료센터나 이런 데에서 뭐 그림 그리기를 하던 분들 아니면 체육 활동을 하던 분들 이런 사람들을 부르부르 묶어서 네. 연계 고용으로 이렇게 처리를 해주는 거예요. 재택근무 형식으로. 재택근무 형식. 네네네. 그러니까 그 전에도 그림 그렸는데 취미 활동으로. 맞습니다. 근데 100만 원씩 받는데? 맞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완전 꿀인데? 이렇게. 네, 예, 그래서 그렇게 지금 막 퍼지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되면 힘든 일을 더 안 하려고 이제. 그쵸. 그런 딜레마가 또, 그래서, 이게 맞는가. 현장에 좀 저는 그런 고민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희도 이제 내년부터 준비를 하고 있는 게 문화예술 영역인데요. 원래는 이제 기업체에서 채용을 못하는 그 기업체가 있고 그걸 소개해주는 아웃소싱 업체가 좀 있더라고요. 네, 있더라고요. 네, 거기에서 이제 저희랑 좀 컨택이 돼서 했지만 네. 결론적으로는 이제 내가 하는 일을 다 인정받을 수 있게끔 하는 쪽으로 가다 보니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 그림을 아까 그려도 작품성이 없어도 예를 들면 내가 여가 문화를 즐겨도 급여가 나오는 재택근무 형식으로 지금 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네네네. 그러면 상반되는 건 복지 일자리입니다. 복지 일자리 사업을 오면 56시간을 정말 FM대로 다 채우냐? 사실상 56시간을 풀로 채워서 일하는 사람은 없겠죠. 근데 다만 일의 강도가 좀 다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재택근무를 하시다 오시는 분들이 예를 들면 청소 업무를 시키면 굉장히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쉬운 업무가 내 몸에 지금 배어 있다 보니까 그래서 사실상 재택근무가 뭐 나쁘다, 연계 고용이 나쁘다라는 거는 아니지만 네네. 조금 할 수 있는 도전 의식을 좀 갖고 개입을 해서 일을 더 해본 다음에 그런 다음에 조금 재택근무, 연계 고용으로 좀 해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도 사실상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전 의식이 없어질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문제이다. 네. 그래서 어떻게 이게 막 퍼져 나가는데 이게 나쁘다, 저도 나쁘다는 건 아니고 네네. 어떻게 다뤄야 될지 모르겠다. 네네. 저는 딜레마. 딜레마. 대부분 또 연계 고용이 그 고령 장애인 내지는 저처럼 이 근육 장애인 좀 더 최중증 장애인들이 사실은 어떤 때는 밥숟가락 들기도 힘든 사람도 있거든요. 그런 사람이 만약에 앉아서 여기서 소근육만 이용해가지고 뭐 뜨개질을 한다. 뭐 이러면 굉장히 또 다른 사람이 그 노동력만큼이나 가치가 사실 있는 건데 저도 약간 딜레마인 게 이렇게 제가 장애인 고용 매니저거든요. 자격을 이제 취득한 지 5년 됐는데 그 역할을 그 매니저들이 다 못하다 보니까 지금 5년 된 이제 12월로 마감됩니다. 없어집니다. 소멸되는 자격이 돼버렸어요. 그 역할을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고용공단에서 이렇게 컨설팅 팀이나 사업지원부 이렇게 직업지원부 이렇게 나눠가지고 하는 것 같은데 여튼 어딘가에서 막 그 론볼 하고 있고 보치아 하고 있고 체육활동. 볼링 하면서 돈을 받아요. 그렇게 그런 걸 볼 때는 사실은 일자리를 주려고 한 거 아닌가? 뭐 이런 좀 약간 정말 저도 그 딜레마가 느껴지기도 하고 저게 아니었던 것 같은데 이제 조금 있으면 노래만 해도 되는 거야? 막 이런 마음이 들기도 하고. 그러니까 좀 그게 내가 꼰대 같은 생각을 하는 건가? 저도 그런가. 복지가 좋아지고 세상이 바뀌는 건데 그런 생각도 있다가 또 어떻게 보면 그게 좋은 거니까 그렇게 될 수 있으면 참 좋잖아요. 보치야 하면서 원래 체육 활동하면 게 돈도 받으면 일로 볼 때 어떤 게 극한 직업이고 어떤 게 그냥 먹고 살기 위한 직업이고 어떤 게 즐기는 직업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또 갭이 있잖아요. 갭이 있고 또 그 노동력을 가진 사람의 어떤 상태도 있을 거고 저 같은 경우도 저도 사실은 입으로 일한다고 얘기할 수가 있겠는데 그런 내용을 얼마 전에도 썼지만 근데 저는 그 시간이 좀 정당하다. 근데 내가 일하는 시간에 비해서 그 페이가 좀 적구나 이런 생각을 할 때도 사실 있거든요. 근데 모르겠습니다. 얘기가 어디로 가는 건지. 좀 그래요. 일을 어디서 어디까지로 일로 볼 것인지 일에 대한 해석도 좀 다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장애인 고용을 위한 직무 개발을 열심히 노력하고 계시고 그 관련된 분들이 그렇게 나오는 직무 개발 중에 지금 이제 단순 일자리들로 처음엔 채워졌다가 이제는 특화형 일자리 그 다음에 민간형 일자리 점점 확대되면서 이제 연계 고용의 하나의 방법으로 그 의무 고용을 못하는 회사들에게도 좋고 장애인에게도 좋은 방법으로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다. 네네. 이렇게 정도 정리하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렇게 좀 자연스럽게 얘기 나왔는데 선생님들이 보실 때는 지금 기업에서는 장애인 고용 의무 고용이 3.8% 요새 이렇잖아요. 네. 교육부를 포함한 국가 공공기관은 3.8%. 3.8%. 그래서 조금씩 다르죠. 3.8%가 민간 있는 50인 것도 이상 상시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는 3.1%. 3.1%. 매년 상승합니다. 네, 3.1%, 3.8% 뭐 이 정도인데. 네네. 그러면 그렇게 고용을 하면 되는데 고용을 안 하고 왜 말하자면 고용 부담금이라는 게 벌금이라고 표현하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네네. 근데 사실상 벌금 제도 비슷한 거잖아요. 네, 페널티 제도. 장애인 고용 촉진 장려금을 내는 이유가 뭘까요? 다 아시겠지만 그래도 정리해보면.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효율을 따지다 보니까 예를 들면 이제 영리단체의 특성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항상 어머님들한테 말씀드리는 건데 영리단체의 특성을 봐야 된다. 투자 대비 효율을 봐야 되고 그 효율이라고 하면 업무의 강도, 업무의 량, 그 다음에 우리가 업무가 쳐내는 속도, 그 다음에 출퇴근, 그 다음에 참여자들과의 관계 이런 복합적인 걸 다 확인을 하시다 보니 그리고 거기에
일을 할 수 있는 근로 조건도 맞춰줘야 되고 환경 조성, 그다음에 거기를 관리해 주시는 선생님에 대한 복리후생, 그다음에 같이 일하시는 분들에 대한 복잡하다. 네, 이런 복잡한 것 때문에 차라리 복잡한 거 안 하고 그냥 우리는 네, 부담금을 내겠다라고 하시는 업체들도 굉장히 많으시고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파생된 게 이제 그 연계고용, 연계고용이 이제 나오는 거고, 연계고용을 하면 우리는 관리는 안 해도 되니 월급을 주고 이제 어떻게 보면은 월급만 나가는 상황이 발생이 되다 보니 이제 복지관에서 굉장한 의존도를 갖고 계십니다. 이제 저희 복지관에 사실 스포츠 선수들 한 30명 넘게 있고요. 근데 내년부터 이제 문화예술 영역이 하면 이제 기관에서는 계속적으로 데리고 있어야 되는 상황이 발생되는 거죠. 합창단 창단하나요? 저희는 앙상블입니다. 앙상블인가요? 네네, 저희는 앙상블입니다. 네. 앙상블과 미술 영역. 기업들이 이런 복잡한 것들 때문에 그러면 가령 이제 촉진금을 팀장님이 저를 고용하셨다. 네네. 생각해보시면 저 많이 어려운가요? 제가 이 고용을 피하시군요. 네. 아니요. 저는 네. 인식 개선 강사로 계속적으로 저를 이렇게 사내 강사로 사내 강사 300인 이상은 아니지만 300인 이상은 아니지만 네, 계속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지원. 그러니까 저는 이해관계자. 또 이게 문제가 되는 건 이해관계자. 맞아요. 네네. 근데 이해관계자 아니신 분들은 우선은 그런 직무를 하시는 분의 능력을 보는 게 아니라 급여로 연봉으로 계산이 되다 보니 참 그게 안타까운 것 저 같습니다. 같은 경우는 진짜 여성이고 중증 장애인이고 더블 카운트 제도에 들어가는데 이제 나이가 나이도 있고. 네, 나이가 이제 조금 그럼 이제 저 연계 고용으로 해가지고 어떻게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일자리가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게 강사하고 있잖아요. 이게 이제 그런 심리적인 부담감도 있고 시간 제약도 있고 그렇죠. 출퇴근 시간을 지켜야 되고 거기에 맞게끔 보조 인력이 또 맞춰줘야 되고 중간에 용변 내지는 이런 민생고 해결이 또 잘 안 되고 또 오래 앉아 있으면 이런 자세가 안 좋고 뭐 이런 걸 다 통틀 때 그냥 1시간, 2시간, 3시간 이렇게 교육하는 게 저한테는 더 이게 적합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리고 또 그게 저에게 또 역량이 있는 건지 달란트가 있는 건지 그 시간을 또 즐거워하기도 하고 제가 즐겁고 그렇죠. 만나면 좋고 돈도 조금 받고 네. 그러니까 좋은데 많은 돈은 아니고 그 다음에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 좀 더 특출나게 뭔가 조금 자기만의 포인트를 가지고 해야 되니까 또 그런 어려움도 있고요. 네. 하고 싶다고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이게 네. 남들 앞에 서는 게 되게 힘든 사람도 있어요. 덜덜 떨리고. 그렇죠. 그렇습니다. 네, 안 그래도 그거 좀 이따 여쭤보려고 했었어요. 왜 프리랜서의 길을 선택하시려고 그러니까 저를 했는지도. 만약에 고용하신 넘 팀장님은 아까 이해관계가 되기 때문에 고용을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교육할 때 이렇게 물어보면 그분들 대답하시던데 네 사무직이나 뭐 상담직 막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죠. 저 면접해놓고 저를 어떻게 고용 안 한다고 하시겠어요? 고용하죠. 그렇게 말씀하시죠. 쉽지 않은 일이에요. 장애인 고용이라는 게. 그리고 복지 일자리 담당도 하고 계시고, 그래서 복지 일자리로 한정하셔도 좋고, 아니면 장애인 복지, 아니 장애인 고용에 전체적으로 보셔도 좋고, 꼭 바꿔야 되는 어떤 규정, 현장에서 느끼는 딜레마 때문에, 뭐 이런 게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복지 일자리는 네. 우선 시장형 일자리라는 게 있습니다. 복지 일자리는 지금 공공 일자리로 해서 저희가 배치를 해드리고 있어요. 가까운 관공서라든지 아니면 뭐 저희 복지관 주변에 있는 복지관 IS센터 이렇게 배치를 해드리고 있는데 민간 단체에서 들어올 수 있는 시장형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거는 1년을 참여해 보시고 그 다음에 채용 결정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만약에 나는 이 참여자랑 같이 일을 하다 보니 어떤 어려움이 있어서 채용을 못 하겠어요 하면 그 다음 연도에는 들어오실 수가 없는 구조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를 지금 개발원을 계속 얘기를 해서 1년 제한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장애 특성을 보면 훈련이 많이 필요한 참여자도 있을 거고 장애 유형별로 다르기 때문에 시장령에 대해서는 1년이 아니라 2년에서 3년 내주로 이제 확대를 해줘야 된다라고 의견을 계속 전달을 하고 있는데 이게 받아들여지는 않고 좀 검토를 계속 하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이유를 정확하게 설명해 주시기보다는 그냥 넘어가는 상황이 발생되다 보니까 계속적으로 우선 얘기는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네요. 말씀 듣고 보니까
특히 발달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한 직무를 습득하는데 1년 너무 턱없이 짧을 수 있잖아요. 한 3년씩. 그렇게 말하자면 인턴 제도를 3년 정도 주는 거죠. 네네. 그 정도는 줘야 되는데 1년 너무 짧다. 아마 그 계약직 직원이 2년 이상이면 정기 고용을 해야 된다는 뭐 그런 것 때문에 아마 그것도 있습니다. 사실은 이게 저희 일자리 사업 1년 단위로 계약을 하고 있는 것도 연속성을 띄었을 때는 이제 무기계약으로 전환을 해줘야 된다라는 항목 때문에 사실은 1년 단위 계약이 들어가고요. 그래서 이제 현장에서는 사실 채용하고 꾸준히 일을 하실 수 있도록 하면 좋은데 네. 이게 이제 예산, 네. 기관의 입장, 뭐 개발원의 입장을 들어가다 보면 현실로 들어가다 보면은 이제 무기계약이 됐을 때 이제 그런 어려움들을 자꾸 얘기를 하시다 보니 1년 단위 계약이 되는 일자리 사업으로만 진행이 네. 될 수밖에 없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좀 넘어가서 우리 이제 굿세어라 유금순 총장님 말끝은 자꾸 흐리시네. 네, 알았습니다. 네, 유금순입니다. 네, 네. 우리 굿세어라 유금순 네, 강사님의 입장으로 오늘은 또 한번 여쭤볼게요. 그래서 지금 이제 강사하고 계신데 네. 처음부터 강사하신 건 아니잖아요. 처음부터 강사한 20살 때부터 강사하신 건 아니잖아요. 아니죠. 아니죠. 네, 그러니까 7년 차. 네. 7년 차? 네. 네, 인식개선 교육만 7년 차. 네, 그전에는 장애인권, 장애 이해교육 했으니까 횟수로는 10몇 년 됐긴 했네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지금 연세도 이제 좀 연세도 총장님. 네, 세상을 좀 알아갈 나이고 아직 5학년. 네, 그래서 그 한 20살 이후에 성인이 되신 다음에 네. 그 중간에 일이 없었을 때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없었을 때 이제 네, 제가 네. 사실은 누구 논문 같은 거 네. 조금 대필 그런 거 해주시고. 조금씩 해줬었어요. 네, 그래서 하여튼 어렵다고. 네. 정규 일자리는 없으셨으니까. 없었죠. 네. 그리고 내가 일이라고 생각하시는 만한 그런 거는 그래서 직장이나 직업을 못 갖거나 직장을 못 가졌을 때 어떤 불안감이라든가 이럴 때 느낌은 어떠셨는지 그때 시절을 좀 듣고 싶어요. 네. 저는 근육장애인인데 사실 제가 일거수일투족 되게 도움을 많이 받아야 되는데 20대 때는 그래도 제가 좀 몸이 지금보다는 괜찮아서 좋았지만 그래도 넘어지거나 뭐 혼자 일어나지 못하고 이런 어떤 특성들이 있었어요. 사실은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몸이 받쳐주지 않으니까 어렵더라고요. 그렇다고 제가 또 특출나게 뭔가 지적 어떤 지식이 있다던가 어떤 특성을 갖고 있었으면은 어딘가에 발탁이 돼서 뭘 할 수 있었을지 모르겠는데 뭐 남한테 내놓으라 할 만한 학력도 아니고 뭐 배경을 갖고 있지도 않고 이러다 보니까 일 갖는다는 거가 저는 사실은 못 가질 줄 알았어요. 예, 그리고 뭐 저는 조금 일찍 부모님으로부터 좀 떨어져 나와서 분가를 했었거든요. 예, 왜냐하면 남동생들을 결혼시켜야 됐기 때문에 예, 누나가 있으면 짐이 되겠다 막 이런 마음이 들고 부모님도 또 이제 다 어느 집이나 사연 하나씩은 있잖아요. 예, 저희 집도 그런 사연들이 있어가지고 제가 일찍 혼자 돼서 좀 나라의 도움을 받고도 살았죠. 예, 그런 지원을 받고 살았는데 그러다 보니까 되게 좀 제가 우울하고 또 자존감도 낮고 또 경제적으로도 되게 빈곤하고 막 이랬던 시간을 보냈지만 나중에 그냥 조금씩 소일거리 뭐 만든다던가 뭐 이렇게 해서 납품을 하는 그런 일을 집에서 간의 수공업 아시죠? 그런 것들도 조금씩 하면서 이제 용돈 벌이하고 했었죠. 그랬다가 결혼하고 제가 이제 어떤 어떤 장애인 관련 단체에 들어가서 동료 상담 교육을 받게 돼요. 그러면서 동료 상담가가 됩니다. 그리고 또 조금 공부를 한 게 사례 상담사가 됩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를 놓고 같은 장애인에게 제가 상담을 하고 같이 해주고 그랬더니 어느 날 그게 이제 약간의 보수와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서 이런 시간도 괜찮구나. 차 한 잔을 살 여유도 있고 밥 한 끼를 살 여유도 있고 그랬다가요. 제가 이제 나중에 7년 전에 이제 바로 이제 한국장애인고용공단 1기 강사로 이쪽 받기 위해서 이제 경기도 성남 본사 에 가서 이제 그 근처에서 숙박하면서 교육을 받고 이수를 했죠. 저는 지금 이렇게 잘 나가는 강사는 아니에요.
그리고 사실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건 조금 우울한 얘기긴 한데 사업체로 교육을 나가야 되는데 그것도 당당하게 사업체에서 주는 돈을 받고 네. 교육을 하면 좋겠는데 그런 강사들은요 사실 이렇게 이름이 많이 알려져 있거나 내지는 다른 자격증을 많이 보유했을 때 네. 그게 연계가 돼가지고 교육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다 보니 저는 이제 그 인식개선교육 강사 그것만 좀 갖고 있는 형식이라서 대부분 이렇게 이해관계가 있는 비영리 기관들 무슨 단체, 장애인 단체, 기관 이런 데로 제가 또 교육을 나가는 경우도 꽤 있고요. 뭐 이제 그 외에도 사업체 나가도요. 등록 교육 기관이 있어요. 그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인정해준, 허가해준 그 교육기관을 통한 강사이기 때문에 교육기관은 무료로, 사업체는 무료로 이제 교육을 받고 이미 고용공단에서 주어진 사업비로 강사들을 이제 파견하는 거죠. 그런 형식으로 하고 있어서 또 사실은 약간의 페이백도 있고 그런 부분도 있고요. 근데 일로서는 저한테는 적합하고 즐거운데 항상 이렇게 더 뭔가 이 단계에서 한 단계를 더 나아가야 되는데 나만의 어떤 그 강의한 포트폴리오 그 안에 유금순이라는 사람은 이런 사람이고 장애만 보지 말고 내가 가진 역량은 이런 것들이다 이런 걸 막 보여주고 싶은데 혼자 맨 땅에 헤딩하는 느낌이 들기도 해요. 누가 저를 뒤에서 밀어주고 도와주는 영역은 없어요. 그냥 교육기관은 당신 가세요 일 뿐이지 제가 가서 잘하고 오면 다음에 또 갈 것이고 못하고 오면은 다시 초대되지도 않는 뭐 그런 상황이라고 해야 될까요? 네. 네, 얘기가 너무 엇나갔나요? 아니요, 엇나가진 않았는데 뒤에 것까지 다 해버렸죠, 총장님? 네. 훌륭합니다. 제가 이제 총장님을 좀 알아요. 그래서 뒤에 주문들이 쭉쭉 간다. 좋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렇구나. 네. 그래서 이제 어릴 때, 비교적 어릴 때, 직업을 안 가졌을 때는 불안감도 있고 자존감도 떨어지고 자존감도 낮고 그런 시절도 있었고 부모님을 의지해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다 잘한 남동생들은 이제 돈을 벌고 또 이렇게 사회적인 어떤 지위를 좀씩 갖잖아요. 근데 저는 상대적으로 잉여인간 같은 그런 누가 있으면 나머지 인간 같은 이런 마음이 들었죠. 그런 마음들 너무 마음 아프다. 그건 진짜 잉여인 같은 거. 근데 저는 그때가 좀 예민하기도 할 때였고 그렇죠. 그 다음에 사실 보통 비장애인 20대 한참 혈기왕성하면서 그렇죠. 뭔가 좀 도전해 볼 수도 있는 때고 공부도 하고 뭐 이런 때잖아요. 저는 공부할 수도 없었고 돈을 벌 수도 없었고 그렇다고 그때 제가 20대 때 활동지원 서비스가 있었느냐 그것도 아니었고 그러니까 거의 두문불출 하고 있었죠. 하여튼 그때는 그런 불안감이나 잉여인간으로서의 그런 트라우마 같은 것도 이제 생기고 그랬는데 어떻게 동료 상담가나 등등 같은 그래도 길을 잘 찾아서 운명처럼 이렇게 오셨네요. 프리랜서의 길로. 맨날 양가 감정을 느꼈죠. 어느 날은 나 인형의 인간이야. 뭐 그냥 생을 마감해. 막 이런 생각도 진짜 했었어요. 그랬는데 어느 한편으로는 제 안에인지 모르겠어요. 이왕에 태어났는데 살아봐야지. 뭐 내가 장애를 선택한 것도 아닌데 이런 마음도 있었는데 이제 저랑 같은 근육장애인 친구가 야 집에만 있지 말고 너 맨날 콩나물 사다가 뭐 밥 해먹고 이런 것만 하지 말고 좀 나와서 이렇게 바깥 활동도 좀 해봐. 그래서 그럴까라고 했는데 가자마자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봐주셔서 저한테 그런 부분이 또 있었나 봐요. 그러니까 그 관련 담당 그 국장님이 또 이런 걸 맡겨주시고 해서 어디 일지를 작성하거나 했을 때 칭찬 많이 받았어요. 손 안 가게 잘한다고. 좋습니다. 그러면 그런 칭찬을 받을 수 있는 자신감이 좀 없더라도 글쎄 장애인이라서 더 정규직을 원할 수도 있고 프리랜서나 이런 것에 대한 도전 의식이 조금 더 무겁게 느껴질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프리랜서 직군의 어려움도 살짝 얘기는 해주셨어요. 그런데 뭐 좀 이미 어려운 거는 하셨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프리랜서를
도전 지금 안 하고 있거나 이런 분들한테 도전 좀 해봐도 괜찮겠다. 다양한 프리랜서도 네네. 라는 얘기는 혹시 해줄 수 있으면 뭐 제가 아는 건 어떻게 보면 오므란 개구리처럼 좀 작은 틀에 있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어느 순간 저도 그렇게 됐다라고 말씀드렸지만 일단 자기 의지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여기에 계속 머물러 있을 건지 우리가 리모컨만 누르고 TV만 보고 있을 건지 아니면 집에서 책만 파고 있을 건지 근데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일단 제가 집에도 있어보고 나와도 봤더니요. 나와서 사람을 만나면 훨씬 건강해지고요. 그 다음에 활력이 생겨요. 집에 있다고 몸을 움츠리고 있다고 해서 몸이 늘 편하고 아무 일도 안 일어나고 안전한 게 아니고요. 사실 집안이 더 위험합니다. 전 집에서 몇 번 넘어져 봤기 때문에 오히려 이 휠체어에 딱 탑승했을 때가 저는 가장 안전하고 이 상태에서 뭐 교육을 하든 이런 사람을 만나는 일들이 되게 저한테도 활력소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그 아까 말씀드린 공공일자리든 뭐 또 고용공단에서 이야기하는 여러 직업군들 뭐 이런 것들도 있는데 그런 일도 좋고 저처럼 2시간, 3시간 이렇게 자기 개발을 하면서 일하는 이런 프리랜서도 좋으니 어떤 일이 됐든 좀 이렇게 하려고 용기를 가져보시고 내가 일단 관심만 가지면요. 관심이 없을 때는 아무것도 안 보이거든요. 근데 뭔가 좀 해볼까라는 생각이 든다면 오늘 이 유튜브 더 자립을 통한 영상도 굉장히 도움이 되실 거고 그 다음에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우리 여기 팀장님도 계시고 이런 장애 복지관이나 장애 관련 단체들도 많이 있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동료 상담가가 또 있거든요. 그런 분들을 통해서 상담도 하고 이렇게 정보 제공을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그랬어요. 네, 저도. 뭐 저도 그런 분들도 보지만 여러 번 면접도 보고 그랬을 때 실망하고 낙담하고 도전했다가 실패하고 그래서 이거는 뭐 장애인뿐만 아니라 나머지 요새 청년들도 그런 것 같아요. 청년들도 뭐 100군데 면접 보고 뭐 이런 거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런데 그게 내가 장애가 있어서 그런 건가 이렇게 또 생각이 왜곡된 인지가 올 수도 있고 위축되면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거 자꾸 좀 말을 하면서도 되풀이되는 말 같은데 그냥 나는 무능력한 사람이거나 그냥 남의 도움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위치를 옮겨보세요. 나는 국가로부터 지자체로부터 지원을 받아야 되는 시민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나 시민이네. 그럼 권리가 있는 시민권. 이렇게 권리로 좀 접근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시민권으로서의 권리로서 밖에 나가 보는 게 좋다. 일단은 그렇게 좀 조언을 해주셨어요. 그 조언이 잘 먹힐지 어쩔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니 왜 조례도 있고요. 우리가 어쨌든, 국가법률정보센터 뭐 이런 게 있거든요. 거기 들어가셔서 대전광역시 뭐 이렇게 검색을 하시면 대전광역시에 관련된 장애라는 검색을 또 하시면 거기에 관련된 어떤 법령 제도들이 그 뭐죠? 그 조례. 조례들이 이렇게 찾아지거든요. 그러면 그런 것도 좀 찾아보시고, 몰랐더니 뇌병변 관련 뭐 조례가 이런 게 있네? 뭐 이런 것들을 또 보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넷플릭스만 보시지 말고. 유튜브만 보시지 말고. 그래서 지금 프리랜서로서 활동하고 계시는 진짜 절절한 조언이시네요. 그래서 꼭 나오시면 좋겠고. 전 거짓말 안 합니다. 한번 도전해보시고, 도전했다가 실패했어도 또 도전 한번 해보시고. 도전하시면 되죠. 여러분을 돕고자 하는 분이 이렇게 많습니다. 여기 라는 거. 그러면서 우리 선생님도, 팀장님께서도 뭐 그런 조언 하나, 혹시 또 들어가서 안 나오는, 아까도 그 얘기하셨잖아요. 들어가서 안 나오는. 1년 있다가 재계약이 안 되고, 뭐 이렇게 해서 집에 들어가게 됐고, 그래서 직업을 또 하려다 보니까 기초생활 수급에서 탈락될 것 같아서 했다가 보호작업장이나 아니면 뭐 주간보호시설이나 이런 이용료를 내야 되는 걸 가니까 또 한 달에 10몇만 원도 굉장히 큰 부담이라 그냥 주저앉게 되는. 하여튼 뭐 그런 분들부터 이제 막 성인이 되는 친구들부터 보호자님이나 당사자에게 해주시고 싶은 조언. 우선 당사자분들한테 하고 싶은 말은 일은 못 해도 됩니다. 일은 배워가면 돼요.
배워가면 되는데 기본, 예를 들면 인사, 출퇴근 이런 것만 잘 돼, 그것만 기본이 어느 정도 되면 그 다음 단계는 이제 현장에 있는 이해관계자들이 다 도와줄 거고요. 그 다음 단계가 이제 취업입니다. 그래서 도전하세요 라고 얘기를 해주고 싶고요. 이제 보호자분들께는 항상 말씀드리는 거는 성인입니다. 우리 참여자들은. 그래서 너무 아이 다루듯 안 하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다 할 수 있습니다. 저희 참여자분들. 근데 아직 그 장애라서 아니면은 내가 없으면 안 된다라는 그런 시선 때문에 자꾸 품으로 안으시려고 하시는데요. 그러다 보면 발생되는 게 우리 참여자들도 도전을 안 하시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다 밀어내세요는 아니고요. 조금은 같이 도전해 주시고 조금만 복지관에다가 조금만 더 맡겨주시면 저희가 지원을 해서 조금 더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네. 아주 핵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애가 근데 우리 애가 어때요? 우리 애가 참 어때요? 하는데 우리 애라는 애가 33살이고 뭐. 우리 아가가 뭐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발달장애나 장애가 있으니까 더 측은하고 어릴 때부터 그런 마음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수준에 자꾸 머물게 이렇게 만드는. 그다음에 아까 장애인 당사자분들에게는 이름 못해도 된다. 네, 이렇게 인사 잘하는 거, 태도. 뭐 이거 강조하셨는데 이거는 우리 저번에도 한번 얘기했어요. 네, 우리 장애인 지금 현재 일하고 계시는 분들이 후배들에게 조언하는 것도 결국 태도였었어요. 그 얘기 하려고 했는데 그래서 저희 올 때도 그렇거든요. 우리 지금 일하고 있는 장애인 분도 제일 안 되는 게 인사거든요. 항상 보면 그게 제일 기본이라고 하는데도 왜 이렇게 부끄러운지 모르겠네. 그 인사하는 교육, 인사하는 태도, 요거에 대한 걸 좀 강점을 만들어 놓으면 참 좋겠다. 저도 그 생각이 드네요. 인사가 절반이다, 진짜. 네, 맞습니다. 네, 인사만 좀 잘하셔도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저도 옛날에는 그런 기억이 있었던 것 같아요. 나를 보기 전까지 내가 먼저 인사하기도 좀 뭐하고, 타이밍 지나가면 안 하고 그냥 넘어가고, 만났는데 계속 인사를 해야 되나? 라는 생각도 사실 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저는 그냥 인사하자고 얘기를 해요. 그렇죠. 그렇죠. 화장실 갔다 와서 인사하고 아침에 인사하고, 그러면 좋지 뭐. 자, 실용적인 조언들도 많이 주신 것 같아요. 그렇죠. 결국은 이게 제도 개선이나 현장에서 아까 지금 뭐 시장형 일자리, 그래서 1년만 뭐 인턴처럼 일하고 그 다음에 안 되는 거를 좀 개선했으면 좋겠다.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 개인이 할 수 있는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좀 있잖아요. 그래서 장애인 고용분담금 제도를 지금 논하는 건 우리 주제하고 조금 벗어나긴 하겠지만 그래도 아무튼 얘기가 나왔었으니까 고용분담금 제도가 어떻게 좀 변경됐으면 좋겠다. 혹시 그런 의견 있으시면 고용부담금이 결국은 고용장려금이 되고 그렇죠. 지금 이렇게 뭐 선순환인지 악순환인지 대군에 있는데 그 돈이 저쪽 가서 또 쓰이고 하는데 돈을 퉁치지 마시고 유금순과 같은 내지는 우리 홍길동과 같은 발달장애인 분들도 그 역량에 맞는 일을 할 수 있도록 뭐 8시간 근속 뭐 이건 힘들더라도 그 시간적으로 뭐 맨날 우리가 유연 근무제, 탄력 근무제 이렇게 하는데 좀 그렇게 짧지만 집중해서 할 수 있는 그 시간을 좀 허락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사실은 우리가 많은 걸 이게 뭐죠? 예단하고 예상하다가 오류를 많이 겪거든요. 그러니까 막상 만나보면 보기보다 허당이네 이럴 수도 있겠지만 또 만나보면 어느 부분에선 역량이 또 이렇게 부각이 될 수도 있고 몰랐던 부분인데 괜찮네 이렇게 또 안심이 되는 부분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저번에 어떤 분이 이렇게 푸념처럼 그러니까 장애인이지 뭐 이런 얘기를 했다는 얘기도 들었는데 그 말은 좀 약간 좋은 뉘앙스의 말은 아니지만 안 되는 영역은요. 저에게 휠체어와 제 지체장애는 정체성이에요. 이 정체성을 갖고 되냐 안 되냐 하면 이건 진짜 그 원초적인 질문이거든요. 그러니 요걸 감안하셔서 좀 이해를 하시는 게 되게 중요하고 결국은 인식의 문제네요. 그렇게 가다 보면 인식의 문제네요. 인식의 문제고 좀 더 그런 사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장애인도 일을 하고 돈을 벌었으면 좋겠어요. 놀면서 돈 벌고 그냥 이렇게 오다 가다 돈 벌고 이게 아니라 나 굉장히 보람된다. 그래도 이거 했더니 이 돈 벌었더니 나 아주 당당한데 뿌듯한데 이렇게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그런 사회가 되면 좋겠고, 프리랜서 중에 저는 강사 직종을 갖고 있는데, 평소에 이렇게 그냥, 저 안 불러주니까 놀아요.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스스로. 자기 개발을 해야죠. 저도 수시로, 어떤 때는 나가지 못할 때 온라인상으로라도 다른 강사들의 다양한 강의들을 또 듣습니다. 듣고 저는요, 이 강의안을 외울 때도 있고요. 처음에 외워야 돼요. 그리고 만약에 직장내 장애인식개선 교육을 하고 싶으시다면, 교육 강사를 하고 싶으시다면, 고용공단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거기에 교육안을 다 다운받으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다운받으셔서 책 읽듯이 보시면 보여요. 아, 나는 여기서 무슨 말을 해야 되겠구나. 그러니까 처음에 그걸 다 이용하셔도 돼요. 이용하라고 거기다 공유해 놓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대로 가져가면 페이지 수가 많아요. 그러니까 그걸 축출하셔야 돼요. 네, 몇 가지. 그리고 보통 사업체들은 그렇게 넉넉하게 1시간 충분하게 안 줘요. 30분 같은, 아니, 1시간 같은 30분 해주세요. 뭐 이런 요구도 많이 하니까,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보세요. 저는 제 강점이 장애예요. 저는 비장애인하고 장애인하고 이게 비교를 할 때 이건 저의 자산이에요. 제가 가지고 있는 이 보조기기가 저에게 또 자산이고요. 말은 얼마든지 자기 장애를 어떤 기본으로, 미천으로 해서 얘기는 풀어나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집에서, 이렇게 다운받아서 누구나 볼 수 있는 그런 자료를 통해서 좀 공부해 보시는 게 좋겠고, 그 다음에는 그런 루트들을 통해서 이제 이렇게 도전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결국 인식에 대한 얘기를 해야 하는 게 좀 기억에 남고, 오늘 또 하나 배웠어요, 선생님한테. 전동 휠체어를 탔으니까 여기를 못 가지, 그러니까 장애지. 한 거 같은 인식이라는 게 이게 정체성이라는 거. 네. 그거하고 비슷하게 전 지금 버뜩 들었던 생각이 그러면 그렇죠. 우리가 날 수가 없으니까 사람인데 그러면 날지를 못한다고 하는 것처럼 원천적으로 안 되는 거를 갖고 그게 무능한 거다고 비교하면 안 되겠다. 그렇죠. 한번 날아봐. 아유 못 나니까 사람이네. 이거는 네, 말도 안 되는 것이다. 휠체어 타고 네. 커피 탔는데 네. 우리 팀장님이 탄 거랑 제가 탄 게 다르다면 그 평가는 괜찮죠. 상대 평가니까. 그러나 제가 가진 어떤 장애, 우리가 가진 장애를 가지고 얘기를 하면 이건 그렇죠. 절대 평가거든요. 네. 거의 뭐 초능력스라는 거하고 똑같은 거다. 네, 생각이 좀 들고. 자, 그래서 오늘 굉장히 시간이 많이 돼서, 네, 그 봐요. 시간 금방 간다니까. 그래서 얘기 나눌 것 중에서 한두 가지 좀 빠지긴 했는데, 웬만한 거라도 나눠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좀 정리를 하면서 하고 싶은데, 그 전에 선생님께, 팀장님께 한번 네. 여쭈고 싶은 거는 최종 행동 지침 같은 거, 결국은 우리가 이제 다 들었잖아요. 네. 다 들어서도,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건지, 직업을 갖고 싶거나, 아니면 탈락됐을 때, 어떻게 하라는 거지, 그걸 좀 짧게, 어떻게 하십시오. 이렇게 좀 한다면 어렵겠지만. 네. 탈락이 되셨을 때, 재계약이 안 되셨을 때, 네. 우선 첫 번째는 나라에서 운영하고 있는 공공기관으로선 방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고용공단입니다. 한국장애인 고용공단은 언제나 열려 있고요.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고 그런 제도적인 거를 항시 준비되어 있는 나라의 기점으로 접근을 하시는 게 한국장애인 고용공단이기 때문에 공단을 가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자립생활지원센터에서도 일자리 개념을 하고 계십니다. 다만 취업 연계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런 정보들을 갖고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까운 장애인복지기관 떨어지셨더라도 대기를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계속적으로 그 상담을 하시면서 자리가 나올 때까지 잠깐 쉬고 계시다가 다시 내가 원하는 아니면 나를 원하는 곳으로 가셔갖고 근무를 하시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네. 역시. 핵심만 쪽쪽 그래서 요약해서 말씀드렸어요.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럼 오늘 이렇게 쭉 얘기를 해봤습니다. 저희가 아주 귀한 말씀 쭉 듣게 됐는데 제가 오늘 좀 정리한다면 이렇게 그 전에 한번 써봤었거든요. 복지 일자리에서 탈락됐거나 아니면 복지 일자리 같은 새로운 직종을 원한거나 아니면 뭐 우리 유금선 선생님처럼 프리랜서 멋진 강사가 되고 싶거나 하여튼 이런 거를 원할 때 행동계획 한 3가지 정도를 먼저 한다면 첫 번째는 전문성을 좀 강화하는 게 좋겠다. 그냥 일자리 말고 이 중에서도 특화형 일자리 같은 게 있거나 그런 식의 일들을 좀 찾아보시면 좋겠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내년에 준비하신다고 했는데 문화예술에 관련된 것들 내가 갖고 있는 재능과 연결될 수 있는 포인트를 좀 찾거나 병원 동행이나 노인 요양시설에서
그 활동 요양보호사 보조 일자리 예, 이런 것들이 조금 하기 쉽지 않은 장벽이 있는 것들이 그만큼 그래서 전문성을 조금이라도 갖고 갈 수 있는 거니까 그런 것들을 한번 노려보셔서 어떻게든 조금이라도 전문성을 갖는 직무를 적극적으로 탐색하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지금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포트폴리오를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단순히 그냥 아주 단순한 일을 하더라도 경영 노트 같은 거를 보호자가 같이 만들어주면 더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지금 청소를 그냥 하더라도 청소를 할 때 내가 지금 1년간 청소를 해보니까 청소 순서는 이렇게 하면 좋겠다라든가 아니면 청소할 때 분리수거할 때 되게 어렵거든요 생각보다. 네, 그래서 우유는 뭐 끈적끈적해지니까 물로 한번 샤워를 한다든가 아니면 어떤 시간에 어떻게 하니까 누구한테 혼났다든가 누가 뭐라고 핀잔을 줬다든가 아 이런 행동은 고쳐야겠다 등등해서 복사 업무가 됐든 청소 업무가 됐든 하여튼 이 일을 그날 다 업무 노트를 좀 적어놓으면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업무 일기장은 뭐라고 해도 좋습니다. 경영 노트 다 좋고 그런 것들을 다 해놓은 그 뭔가의 그 결과물 데이터 그걸 본인이 체화해서 체득하면 제일 좋을 텐데 지적 장애가 있어서 만약에 못 하시더라도 그거를 한 권을 갖고 우리 선생님 찾아가면 그렇죠. 우와 이런 거를 써갖고 왔네 그죠? 네 맞습니다. 맞아. 감동스러울 것 같아요 거의. 예, 그러면 거의 1번으로 어떤 일이든 찾지 않을까. 인사잘하고 그거 가져오고. 그렇죠. 그거 끝날 것 같아요. 진짜 맞아. 장기가 속으로 가서. 네. 저도 사회적 기업을 운영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오면 당장 채용해요. 그럴 것 같고 그다음에 세 번째는 자기주도의 역량이 좀 필요하다. 그래서 프리랜서 직업 훈련에도 좀 도전하셨으면 좋겠다. 이미 다 말씀해 주셨는데 장애인 고용공단의 직업능력 개발 훈련 같은 것도 좀 보시고 그다음에 사회적 기업들도 지금은 잠깐 주춤하긴 하지만 여러 군데가 있어요. 아까 내 말씀하신 것처럼 자기가 프리랜서를 하더라도 또 다른 어떤 전문 기술이 하나씩 있는 게 좋거든요. 예를 들면 강의 제가 아는 분 중에 한 분은 인식 개선 강의 뭐 이런 걸 하시는 분인데 타로를 보실 수 있어요. 타로 마스터를 따셨더라고요. 그래서 다들 재미없게 이러고 앉아있는데 별로 재미없으시죠? 그러면 일단 타로를 한번 쫙 볼까요? 그래서 타로를 한번 봐드리니까 사람들이 미치더라고요. 그래서 3개월 내에 제가 승진하나요? 아니면 남자친구가 생기나요? 뭐 이런 것들. 그리고 그걸로 이렇게 말을 풀어가시더라고요. 인식에서. 잘 끊으셔야 되겠네요. 계속 그걸로 가면. 그래서 그거이든지 아니면 퍼실리테이션이든지 아니면 맞아. 그림을 그리는 거라든지 뭐 사진 찍는 거라든지 하여튼 뭐든지 본인이 갖고 있는 재능 아까 뜨개질도 있었고 그런 것들과 기타 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그렇죠. 좋죠. 기타 한번 치고 나서 인식해서 한번 노래. 그래서 이런 나만의 틈새 시장을 같이 노려보는 것도 좋겠다. 이렇게 세 가지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12월 불안하죠. 내년에 어떻게 될지 모르고, 탈락될지, 뭐 아니면 계약직 종료가 될지, 하지만 하여튼 준비된 사람에게는 장애든 비장애든 새로운 1년이 또 오게 되고, 향후의 미래가 밝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홀로서기를 할 수 있는 용기와 도전을 계속 하셨으면 좋겠고,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두 위원님이 찬찬히 뜯어주신 그런 내용들로 준비를 뭐 10가지 중에 하나라도 좀 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이전에 이렇게 다 준비 또 다 해오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준비 다 해오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인사하면서 마칠까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